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새학기 들어서 치러진 그 중간고사 성적이 많이 부진해서 또는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 경우는 새롭게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다음에 고3 학생들은 이제 수능과 내신을 함께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지침을 드리고자 이제 강연을 맡은 그 배미란 강사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행 1,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 결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학년보다 그 학습에 대한 그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고1, 2 때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지 첫 페이지 넘어서 첫 번째 1, 2학년 교과 내용부터, 여러분들 이제 아직 아이가 요즘은 많은 자녀를 두지 않기 때문에 첫 아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뭘 배우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나가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아이가 고1이라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신을 준비하려면 고2, 고3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방향도 지침을 받을 수 있기, 그 방향도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행에서 고등학교 과목은 이제 국어 과목을 배우고 있죠. 근데 이제 학교별로 여러분들 그 교과서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교과서가 아무리 달라도 공통되는 내용이 있어요. 꼭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는 꼭 가르쳐라 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중학교 내용에서 조금 더 심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학생들이 이제 애를 먹는 것은 현대 문법, 그 다음에 고전 문법, 그 다음에 고전 시가 있는데, 현대 문법은 한글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맞춤법, 국어의 어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전 문법인 훈민정음, 수학원의 용비어천가 등등을 중세국어를 가르쳐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다 지내셨을 텐데, 학부모님들도 고등학교 때 훈민정음이나 뭐 관동별기나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그걸 갖다 고3 때 배웠죠. 그죠? 근데 지금 그게 내려와서 고1 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고, 고2 같은 경우에 이제 문학을 배웁니다. 일반 선택 과목에서 문학을 공통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언어가 바로 문법이에요. 옛날에 이제 문법 과목이라고 따로 나왔었는데, 이제 이번에 입시 체제가 바뀌면서 언어와 매체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3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EBS 연계 교재인 수특,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교재를 이제 교재로 채택해서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네네.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그 문법을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의 학습을 좀 재빠른 학생들은 아마 고등학교 넘어오는 때 국어학원에서 선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고1 때 국어에 투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이제 점수가 안 나오고 고1 내신에서 안 나오는 부분은 바로 문법 파트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대 문법과 고전 문법인데, 문법이라는 건 암기를 안 하고서는 시험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험의 기본이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고 문제집을 많이 풀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국어학원에서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암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아무리 많이 내신 대비를 해주고 진도를 나가도 수업을 많이 해줘도 학생이 정작 외우질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곧잘 점수를 받는데, 이 고전 문법 파트, 현대 문법, 고전 문법 파트에서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1 때는 학생들이 그냥 가방 메고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은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랑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전혀 내신에 대한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다른 분야 파트는 뭐 설명문, 논설문 이런 건 얼마든지 다 중학교 때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있지만, 문법 파트에서는 이게 뭐 자기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암기를 안 하면, 그래서 학생들이 부진하는 이유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또는 기말고사 때도 꼭 문법 파트가 걸려있게 돼 있어요. 1학기 때 안 했다면 2학기 때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했다면 문법 파트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중학교 때 문법은 그냥 뭐 음운 변동, 음운 변동, 단어면 단어, 문장 성분이면 성분,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그 파트만 공부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고1 문법은 전 영역을 다 알아야 돼요. 표준, 발음, 맞춤법 다. 그 다음에 고전문법, 후민정음이 나오는데, 이 고전문법도 현대 문법이 바탕이 돼야지 고전문법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떠냐면 교과서 웹부분을 내요. 수능에서도 또 그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만 가지고 묻는 학교가 드물고, 그 다음에 문법 내용들이 이제 교과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묻는데,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과서 외의 걸 갖다가 내고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 나온 내용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문법 전반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보통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은 교과서 안에 시험 보기 전주 한 달 전이나 2주 전부터 대비를 보통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충분히 점수를 낼 수 있는데 문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내가 문법에 돼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예요. 관동별곡, 뭐 상충곡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달달달 외워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낱말 뜻이나 구절 풀이나, 그죠?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죠. 관동별곡 저희 땐 다 외웠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해석을 달달달 막 쓰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애들이 지금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그걸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같이 점검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꼼꼼하게 저희는 이제 학원이 소수 정예다 보니까 체크하고 넘어간다. 자, 그런 것이 이제 다른 학원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2 같은 경우에는, 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고2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독서, 엄매, 그지? 엄매, 그런 분야들 나갔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문학은 공통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명목상으로는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놓고 딴 걸 가르쳐요. 왜냐하면 화법과 작문 교과서 다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를 그냥 나가는 학교는 드물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입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에는 이제 수특, 고3들이 배우는 수특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 학교 내신 때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원래 이제 이 문학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고1, 고2 때 나가고, 그 다음에 고3 때는 화법과 작문, 독서 이런 걸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편법으로 고1 때, 1학기 때 문학을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배울 내용을 1학기 때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험 범위가 무지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법과 작문인데 그런 비문학 지문을 수업을 나가거든요. 수능과 연관된 진도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험 범위가 무지 많아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고3도 마찬가지예요. 고3도 마찬가지로 고3도 수특 엄매나 그 다음에 문학이나 독서 지문을 나가잖아요. 근데 이 범위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보통 어떤 학교는 책 3권인데 책 절반씩을 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을 숙지하고 이런 것도 가장 기본이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런데 이제 범위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험 문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지를 받아보면 저희 때는 보통 한 4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점점 더 길어져서 요즘은 10페이지.
12페이지까지 시험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은 시험 문제를 다 못 풀어요. 시간 안에. 내신 시험인데도. 보통 국어 문제는 시간 안에 다 풀고 그 다음에 확인까지 하고 이럴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범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학습 전략이 필요하냐면 그 내용을 숙지하고 거의 암기까지 할 정도로 내용을 갖다가 거의 숙지해서 시험지를 받아왔을 때 안 읽고 풀 정도로 내용을 바로바로 문제를 풀 정도로 내용을 갖다 많이 학습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잖아요. 고1 같은 경우에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내신 성적을 잘 받아놔야 되는데 이제 고1 때는 솔직히 고3 때는 솔직히 1학기에는 수능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내신을 잘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그런데 학습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감당이 안 되는데 뭐 국어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영어도 또 무지막지하게 많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따로 시험 기간이 따로 없이 시험 시간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거의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딱 지문을 안 읽고도 풀 정도로 그 내용이 숙지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거를 시험장 가서 지문을 다 읽고 분석해서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이미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문제를 많이 풀고 지문 많이 읽어보고 이러면 끝나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지문에 대한 독해를 거의 암기할 정도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시간을 고3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고 집어넣어야 돼요.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시험 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고2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이제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국어에 대한 그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다 잘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특히 이제 수학은 약간 못하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과목에 매진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국어라는 과목이 하면 할수록 느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너무 엄두가 안 나고 애들이 이제 국어에 몰빵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다 높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주관식 점수 채점하는 걸로 변별력을 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에서 이제 객관식 문제 다 맞아도 주관식 문제에서 점수가 깎여서 일부러 점수를 주려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깎으려고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흠이 안 잡히게 문제를 작성하는 거, 답을 작성하는 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술형 답 쓰는 것도 엄청나게 시간이 부족하고 압박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답을 쓰는 연습을 안 해가지고는 시험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객관식을 다 맞아도 주관식에서 점수가 깎여버리면 이게 시험 문제가 너무 애들이 다 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점수가 객관식에서 별로 변별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는 것도 고무줄 잣대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너무 애들이 잘한다. 그러면 채점을 엄하게 해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다 점수가 안 좋다. 이러면 또 후하게 점수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선생님들한테 책이 안 잡히게 그 주관식 답을 작성하는 훈련을 평소에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객관식 문제만 열심히 풀어가지고는 서술형에서 다 깎여버리면 공부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연을 마무리를 지으면 첫 번째, 자, 중간고사, 5번째 중간고사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의 기본 전략을 보시면 첫 번째로, 암기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에요. 학생들이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암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암기를 못한대요. 너는 왜 못하니? 원래 못한대요. 그런데, 그래서 학습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암기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셔서 알지만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암기에 대해서 되게 취약하고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모든 공부의 기본은 암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안 해가지고는 그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학생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학생만 불러서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업 내용을,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신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예, 시험 범위를 다 장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고3 학생들은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거든요.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양이 많은 거를 내가 정복하는 것도 하나의 시험의 테스트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신을 잘 받으려고 싶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그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학원에서는, 예, 물론 뭐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용을 식지시키고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 그거를 넘어서서 이 내용을 갖다가 숙지하고 내용을 장악하게 하도록 이끌어 드린다는 거.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서술형 문제에 대한 변별력이 심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 문제에 대한 훈련을 시켜드리겠다는 거. 이 세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UA 대치센터 수학 강사 김라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중간고사 잘 마쳤나요? 저는 진짜 뭐 수년째 애들 고1, 고2 애들 첫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진짜 제일 떨리는 시험인 것 같아요. 애들도 정말 압박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 시험이고,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준비했을 거고요. 또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1학년 때부터 성적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험인데, 아이들 어쨌든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중간고사를 데이터로 이제 앞으로 시험과 수능까지 해서 어떻게 또 전략을 짤 수 있을지 새로 전략을 짜시면서 준비하면 되니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중간고사 이후 성공하는 수학학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듣기로 여기 고1, 2, 3 어머니가 다 함께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학년별로 다 이렇게 아이들 등급별로 뭐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이들 요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아니면 다른 과목보다 유독 수학을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않나요? 그죠? 수학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통적으로 아이들마다 다 이유는 다를 거거든요. 그렇지만 등급과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개념이 없어요. 애들이 정말 다른 과목은 다 개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암기까지 하고 나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수학은 개념 공부가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직관적으로 들어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수학은 사실 개념이라는 게 이제 정의, 용어의 암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의나 용어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걸로는 절대 직관적인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 공부하고 또 이제 스스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한 후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말 1등급 아이들도 아마 어머니들 가서 정의 물어보시면 애기들 대답 못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애들 막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를 다 푸는 학생이 있었어요. 1등급이 나오는데 걔한테 너무 빨리 풀어요. 저보다 빨리 풀어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왜 이런 건지는 아니? 물어보면 아니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는 모른 채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래요 라고 푸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학 준비를 해야 될지는, 자, 작년 수능 경향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수능 경향이 혹시 두 가지로 좀 얘기가 들린 거 아시나요? 불수능이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수학이요. 대신에 또 반대로는 쉬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가 킬러 문항이 중킬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정말 좀 낮아졌어요. 사실 한 5년 전부터 이런 기조가 있긴 있었거든요.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진짜 극강으로 높아졌다가 한 5년 전부터 조금씩 낮아졌어요. 근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더 어려워진 이유는 중킬러 문항이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 진짜 한 5년 전만 해도 나영 같은 경우는 20분이면 나머지 28문제 다 풀고 두 문제를 푸느라고 싸우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영은 너무 쉬웠었고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그 난이도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앞번호부터 어려워진 거죠. 그게 사실 5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 수능 때 이제 이게 완전히 본격화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문이과 통합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정답률을 보시면 이걸로 사실은 불수능이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등급 컷도 굉장히 떨어졌고요. 근데 이 이유는 사실은 난이도보다는 문이과 통합 때문에 사실 문과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정답률이 낮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걸로 보시면 안 되고요. 상위권 아이들은 예전보다도 그러니까 더 퍼센트가 높아지려면 만점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점자 비율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굉장히 쉽게 느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4점짜리 주킬러 문항을 항상 다 맞고 킬러 문항으로 변별을 가렸던 아이들은 준킬러가 더 많아졌으니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수능 너무 쉬웠다라고 나왔고 4점짜리 준킬러 문항을 힘들게 풀면서 어떨 때 맞추고 이렇게 못 맞추던 아이들은 그게 문항 수가 보시면요. 5번까지도 지금 보면 정답률 보이시죠? 5번까지 정답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1년, 20년도만 해도 5번 정도, 그러니까 5번째로 어려운 문제로 본다면 준킬러 문항의 정답률이 꽤 높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23%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중위권 아이들의.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그리고 애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1번부터 당황했대요. 원래 수능은 1번 문제는 그냥 암산으로 푸는 문제인데 올해 수능은 이제 손을 댔대요. 피지컬에서 손을 써야지만 풀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애들이 느끼기에는 더 체감상 뭐지? 이번에 어렵나? 이렇게 느끼고 게다가 번호가 앞번대로 내려왔잖아요. 13번부터 막 원래는 막 거기까지는 쉽게 풀어야 되는데 막 10번부터 막히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 당황해서 중위권 애들이 완전 밑으로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도 느끼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유도 사실은 수능도 정말 워낙 오래된 시험이다 보니까 애들이 기출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진짜 빨리 풀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인데도 그냥 이건 이거잖아요. 이러면서 풀어내거든요. 그렇게 패턴화가 됐다가 올해 수능이 약간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풀던 기출문제보다는 난이도는 더 쉬워졌는데 살짝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다 같은 그 기본 똑같은 유형의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건 이거라고 해서 살짝 틀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난이도는 쉬운데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애들이 무너진 시험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고1, 고2, 고3 할 거 없이 정말 기본 개념부터 다져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암기도 바탕이 돼야 되지만 그냥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아이들한테 팁을 하나 주면 수학 질문을 할 때 애들이 당연히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하는 게 일반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푸는 것보다는 이거를 왜 이렇게 푸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지, 선생님은 왜 이걸 이렇게 접근을 하셨는지. 사실 그렇게 찾아보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찾다 보면 이거는 여기서 배운 2단에서 이 개념, 여기서는 2단에서 배운 이 개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로 뭉쳐져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처음에 공부할 때, 처음에 3월달 이전에 이제 애들 내신 대비하기 시작하기 전에 처음 선행을 할 때는 차근차근 개념하고 그 개념에 파생되는 유형으로 뻗어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를 풀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개념 외워야 되고요. 기본적인 유형서 있는 유형은 다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기출을 푸는데 애들이 기출문제 아마 못 풀어서 힘든 애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래요. 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 그럼 애들은 선생님 여기랑 이거랑 달라요. 야, 그 다른 걸 찾아내는 네가 더 대단하다. 그 다른 걸 공부하면서 이게 다르다고 풀다 보면 하나의 유형이 오히려 막 10가지 애들 사실 고등학교는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을 하고 어떤 개념을 갖고 와서 써야 되는지를 알면 다 10문제고 20문제고 같은 문제예요. 근데 애들이 느끼기에는 얘는 이래서 다르고 얘는 이래서 다르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로 본다면 공부를 할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때 선생님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푸나요? 어떤 개념을 갖고 와서 쓰는 건가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뭐 차라리 이런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그런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는 다 풀어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짜 암기를 조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요즘 백지 테스트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제 문과 애들은 정말 수능이 어려워졌어요. 문과 애들이 느끼기에 체감 수능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과 애들한테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는 변별력을 줄 수가 없어요. 선택 과목 3과목이 있잖아요. 기하, 확통, 미적이 있는데 그거는 변별력을 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작년 2022년도에도 미적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쉽게 나왔고요. 그 변별력을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에서
이제 변별력을 주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원수투, 심화 학습이 중요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2 학생들 잠시만요. 아까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있는 기출 문제 그냥 패턴으로만 푸는 것보다는 정말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 네, 이걸 개념이 결국에는 심화 문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자, 학년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학년 어머니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3학년 아이들 이제 6월 모의고사 한 달 남겨놓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6월달 이후에 기출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도 사실은 수능 보기 끝까지 기본서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수능은 누가 얼마나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까지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가냐를 또 치르는 시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내신 대비할 때는 엄청나게 또 그때 단원에 대한 이해도나 숙지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까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되게 쉽게 풀었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무래도 잊어버리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그냥 기출 문제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출을 계속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기출 문제는 계속 나오는 것들만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했던 그 기본서로 공부를 좀 해주면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또 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는 꼭 갖고 있으면서 상위권 아이들도 계속 한 번씩 어떤 게 있었지? 어떤 걸 배웠었지? 수상화도요. 마찬가지. 수상화가 돼 있어야 사실 수원수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상화는 시험 범위가 직접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수원수투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애들 수원수투 힘들어 하시는 고2 애들 학생들 있으면 수상화부터 다시 또 같이 공부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내신 대비하면서 저희가 고2 때 바로 아이들을 받아보면 그 고2 때 배운 내용을 알려줘서 도입은 해요. 근데 그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수상이에요. 미적도 마찬가지예요. 미적에서 새로 배운 걸 가르쳐줘요. 개념을 해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중간에 풀이 과정은 결국 수상이에요. 수상화. 그래서 수상은 정말 고등수학의 그 상식? 전 애들한테 너 수상하는 애들, 고1 애들한테는 니네 수학 배우는 거 아니야. 지금 니네 상식, 기본 소양 쌓고 있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정말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고3 때는 이제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봐야 되지만 고2 때 자주 봐두면 애들이 그래도 나름 장기 기억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1 때 하고 계속 안 보다가 고3 때 와서 같이 보려고 하면 좀 힘들지만 고2 때부터 미리 우리 수상화 열심히 했잖아요. 선행도 한 막 4-5번 막 보고 갔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도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해주면 좀 장기 기억화가 돼서 고3 때 좀 수월하지 않나 싶고요. 이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아이들 지금 점수가 좀 안 나온다. 3등급에서 5등급 뭐 그 아래 아이들이라면 지금 모의고사 문제 풀리지 마시고요. 수원, 수투, 뭐 선택 과목 중에서 본인이 약한 단원 찾아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서로. 정말 기본부터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늦지 않거든요. 6월 지나서도 자기가 부족한 단어는 계속 공부했던 기본서, 기본으로 공부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출문제 조금씩 풀어나가면 되니까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절대 기출을 좀 풀리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기출문제 중에서 오히려 쉬운 문제가 훨씬 많아요, 어머니. 애들, 고3 애들한테 야, 니네 쌩 가져와봐 그러면요. 선생님 제가 쌤삐 푸는 건 아닌데요. 근데 기출 마더텅 뭐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 앞에 있는 2점짜리 3점짜리 문제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많잖아요, 문제도. 근데 쌤은 얇아요 애들이 느끼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쌤이나 뭐 애들 시중에 있는 기본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보면서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복귀하는 그런 시간으로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간. 그 다음 2학년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수투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선행 때 공부하는 것과 딱 내신 때 그 몇 단원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의 공부에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 달라져요. 내신 때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고1 때 내신이 너무 망가져서 저희는 수능 대비할 거예요. 학생들 중에 고2 학생들. 선생님 저는 어차피 내신 필요 없는데요. 내신 공부 안 하면 무슨 네 수능 공부 아니야? 수능 공부 안 해요. 내신 대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로 내가 대학을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수능을 볼 거니까 수원수투 심화 공부를 하는 기회가 내신 대비하면서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충분히 숙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2학년 아이들은 그냥 내신 대비에 집중하시면 된다. 근데 수상화를 꼭 다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수상화를. 아이들 사실 2차 분원식도 잘 안 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내신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앞으로의 2달 뒤에 있을 기말고사. 사실 고1, 2 통합적으로 이제 2달 남았잖아요, 기말고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아이들이 개념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단기간 안에 딱
두 달 남은 이 2달 동안 아이들이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답노트, 오답이 아니니까.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애들 오답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거창하게 노트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오답 노트에다가 뭐 문제 적고 어머니들이 막 복사해서 주시는 어머니들 많거든요. 막 복사해서 붙여서 오답 노트 만들고. 사실 그럴 필요 없고 책에다가 그냥 자기가 틀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보시면요. 이거 나오나? 보시면 별이 지금 한 8개까지 있거든요. 애들 진짜 오답을 이렇게 관리를 시키면 단기간에 점수 올리는 건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애들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애들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미 잘하고 있는 애들일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미 저렇게 오답 몇 번씩 꼼꼼히 보는데요. 애들이 생각하는 오답은요. 자기가 틀렸어. 선생님한테 질문해. 그게 오답이에요. 제가 풀었지 네가 풀었니? 이렇거든요. 애들아 풀어보라고 하면요. 또 틀려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10개 질문했으면 두 번째 때 오답을 해오라 그러면 잘하는 애들이 뭐 그래도 잘하는 애들 3개 정도는 또 틀리거든요. 또 모르고. 그래서 그 오답에 오답. 그래서 숙제의 시작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오답부터 먼저 하는 건데 애들은 무조건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막 풀어내요. 잘하는 애들도 마지막에 이제 시험 직전에 일주일 남아서는 선생님 저 문제집은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여기에 틀린 오답은 언제 봐요? 저 풀어내요 오답. 근데 사실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 결국 모든 문제집에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나온 파생된 문제들이잖아요. 사실 2-3권 정도만 풀어도 뭐 기본서, 그 다음 심화 문제풀이서 해서 한 2-3권? 2권 정도만 풀어도 되는데 막 진짜 불안한 마음에 막 있는 문제집 없는 문제집 막 다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푼 문제집에 대한 오답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럼 여기서 틀린 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느끼기에는 나 계속 나 모르는 거 너무 많고 너무 수학 유형 너무 많고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애들이 고등학교 와서는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가능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는 수학 좀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아이가 수학을 힘들어한다. 이거는 애들이 그냥 다 이렇게 문제만 풀 가능성이 커요. 중학교 때는 변형 문제도 적지 않고 내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막 많이 풀면요. 적당히 시험 문제가 잘 나올 거예요. 그냥 몰라도 그냥 100점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오려면 그런 게 갈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제대로 공부하고 한 아이와 그냥 달달달 외워서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서 한 아이. 고등학교 수학 내용이 훨씬 방대한데 변형 문제도 훨씬 방대한데 그렇게 되면 공부량의 애들이 정말 훨씬 많아져야 되거든요. 중학교 때 공부했던 수학 문제를 푼 양의 최소 100배는 더 많이 풀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이 얘네들의 이 문제,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이 결국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 많은 내가 틀린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였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관련된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되게 진부한 얘기여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멀리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수학 학습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개념 공부랑 오답 얘기인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개념 공부 좀 추상적이었잖아요. 말씀드리면 선생님 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이렇게 푸셨어요? 왜 이 문제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다음 오답 이렇게 뭐 정말 4번이고 5번이고 8번이고 풀면 이랑 똑같이 생긴 다른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더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험 때 이제 직전에는 이게 자체가 자기의 오답 노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던 이 한 권이. 그럼 시험 때는 정말 별표가 많은 위주로만 딱딱딱 공부하면서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방법으로 제가 수업한 지 벌써 한 20년 다 돼가는데 이것 때문에 애들 점수 진짜 많이 올렸어요. 단기간에. 중간고사 때 망치고 온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머니들 사실 기대 안 하세요. 고등학생들을 2달 안에 점수를 올릴 거라고 그냥 좀 장기로 보시는데 어머니 중에서 그 말 하신 분 있으세요.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2달 만에 점수가 오르냐. 그냥 정말 이 오답, 뺑뺑이 오답 시킨 거 한두 권으로 단권화로 단권화 한두 권 가지고 정말 오답 많이 시킨 거 이게 또 저의 비법인데 비법이 아니라 다 알려진 비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전하냐 안 하냐가 아이의 이제 수학 실력을 좀 나뉘게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오래 하진 않고요. 그렇죠? 되게 힘드시죠? 원래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죠? 빠르게 설명해서 가겠습니다. 그렇죠? 1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요. 보통 질문 안 나오게 설명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죠? 빨리 끝내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다음 식사 약속에 문제가 안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끄덕거리시는데 자 부담이 좀 되네요. 그렇죠?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로 들어갈게요.
아시다시피 내신과 지금 3학년도 있지 않습니까? 3학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3학년. 그렇죠. 3학년이 잠깐만 할게요. 3학년은 뭐 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막바지 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설명만 드리고 제가 처음 들었을 땐 고1, 고2 위주여서 고1, 고2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고3들은 꼭 필요한 설명들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오케이. 내신과 수능 아시지 않습니까? 내신과 수능의 공통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신 공부하시는 것과 수능 공부하시는 것이 다르죠. 내신은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수능은 솔직히 내신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신에서는 변별력을 주는 게 중요한 게 변별력이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반이 다 만점 나오면 변별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잘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1점만 더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1점을 더 맞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어법하고 그 다음에 영작이지 않습니까? 그 두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영작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하고 내신하고는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나간 것에 대한 넘기지 마시고요. 후회가 아니간 선찰이 필요하다. 속상하다. 뭐 시험 잘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항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입니다. 왜냐하면요. 왜 마지막 기회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못 보면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한 번 잘 보는 애는 계속 잘 보고요. 한 번 못 보는 애는 계속 못 봐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들 아시겠지만 사업이란 것은 안 됐다가 잘 되고 그러는데 내신은요 안 됐다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잘 돼 보려고 오셨는데 죄송해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날 따라오면 잘 될 거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거짓말이거든요. 학원에서 하는. 그렇죠? 믿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안 될 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잘 될 애는 잘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공부하셔야지 절대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거 학원 바꿨으니까 잘 될 거야? 어차피 안 될 애는 안 돼요. 하고 바꿔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다음 장이요. 그럼 뭐가 문제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을 좀 모아볼게요. 우리 아이가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가끔 고민하시는 것이 뭐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시는데 그럼 우리 아이가 과연 1등급다운 행동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시험에 무엇이 나올지 안다. 그렇죠? 영어 딱 문장을 보면 여기서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걸 알아요. 그렇죠? 벌써 고개를 흔드시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가 알아요. 문장을 보면요. 근데 못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알려주길 바래요. 와가지고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물어봐요. 그리고 찍어주세요 그래요. 저도 어제 찍어주기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홍익여고 하는데 홍익여고에서 마지막에 찍어주긴 해요. 제가 서술형 나올 것들. 왜냐하면 제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 찍어주기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벌써 1등급 아이들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거기 1등급 아이들 수두룩한데 제가 알긴 애 중에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수두룩 해봤자 4%니까 그렇죠. 4명이에요. 그렇죠. 좌우지간. 나머지 1등급에는 또 딴 데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어제 줌으로 했거든요. 저는 이제 직보는 줌으로 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보를 학원 가서 하는 학교도 있나요? 지금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분들 계시는데 그렇죠. 애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시험인데 학원 가서 앉아서 뭐 자료 받고 그동안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냥 공부 다 하고요. 그 전에 다 했어요 이미. 다 하고 줌으로 어떻습니까? 1시간만 체크하면 돼요. 뭐 나올지 마지막 하고 점검해라 그래서 딱 하고 줌으로 오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하고 그냥 하던 거 하시면 돼요. 독서실에 다 있어요 애들은 다. 그렇죠? 그걸 하고 나가지고 뭐 차 타고 와가지고 뭐 대치동 차 막혀 죽겠는데 그렇죠? 예. 또 수업 듣고 뭘 또 수업 또 할 게 뭐가 있다고 또 수업을 들어요 또. 줌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전 딱 1시간 정해놓고 줌 했거든요. 정확히 48분에 끝냈거든요. 딱 시작해서 8시 그렇죠? 시작해서 8시 48분에 수업 딱 끝냈어요. 그죠? 그런데 시험 봤는데 다 1등 나오려면 다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뭐 안다는 겁니다. 알고 애들이 내 수업을 마지막으로 줌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맞게 다 체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나한테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끝난 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케이. 기본 실력 원리 학습이 돼 있어서 암기가 쉽다. 암기가 쉬운 이유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애가 암기를 못해요. 그렇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원리 학습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돼 있어야 암기를 할래도 어떻습니까? 틀이 잡혀야 암기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암기시키면 그게 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세 번째, 지문을 스스로 분석하고 원리를 정리 및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가 지문을 스스로 분석, 교과서 지문 같은 분석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돼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나 부교재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 수업이 필기가 생활화돼 있어요. 이야기들은. 왜냐면 학교 시험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강의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애들 교과서를 봐야 돼요. 왜? 선생님이 어디까지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어때? 그 범위가 있어요. 선생님이 야, 이거 내겠다 싶으면 심하게 들어가거든요. 그거 낸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심하게 안 들어가는 것을 내가 심하게 앓고 있으면 애들은 필요 없는 걸 열심히 배우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필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첫째는 본인이 필기하거나 아니면 필기 잘하는 학생을 친한 친구로 두고 있어서 항상 가지고 그렇죠? 취득할 수 있거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필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돼 있는 학생은 1등급이 나와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학원을 다녀봤자 1등급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다음이요. 자, 문제의 본질은 SNS 유전자예요. 유전자. 자, 엄마 아빠 탓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제가 말하는 유전자는 다른 건데 어떤 이제 여기서 설명이 다 끝나요. 이제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 닥치면 별로 정신 없어요. 영어 해야죠, 수학 해야죠, 언어 해야죠. 뭐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주, 4주가 실제로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시기는 고1은 언제가 제일 중요했고요? 중3, 10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유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암기 위주로 공부하셨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얘가. 생각할 줄 알려면 뭐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교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어머님들 보실 때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먼저 학원을 가시면 그 아이가 어떤 교재를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치? 3학년 수업하는데 어떻습니까? 수능 특강 수업하고 어떻습니까? EBS 기출 수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봐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1학년,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시기고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하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뭐 교과서를 하고 있다. 무슨 교과서를 해요. 그렇죠? 지금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진짜 어차피 애가 틀리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내신어법 틀리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야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낼 수 있는 내신어법들을 파고 들어가서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점수는 그 자리에서 머물어요. 어머니 생각했을 때 점수가 오를 것 같죠? 그렇죠? 우리 애가 항상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우리 애가 어떻습니까? 원래 잘하는데 이번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최선을 다해도 그 모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머리를 안 쓰면 그래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뭐가 나올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한 문장을 읽어도 뭐가 나올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어떻습니까? 내신어법 공부를 하실 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뭐가 나와 이렇게. 여기서는 뭐가 나와 이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관계대명사에서는 뭐가 나와? 그렇죠? 관계대명사에서는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선행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이동해 있을 수도 있고 이동해 있을 때 선행사를 찾아서 단수복수 찾아야 되고 능동수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돼 있어야 된다고 머릿속에서 돌아가야 돼. 확 돌아가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는 이거 조심해야지 막 이건 앞에 있네 왜 있을까 이런 경우도 있거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애가 알아야 돼요.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어디서 지금 하든 간에 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님들이 어디서 하든 간에 어느 학원에서 하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걸 하게 해야 돼요. 지금 뭐 어때? 중간고사 끝났다고 그래서 그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3주, 4주가 아이한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저는. 저는 내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냐면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내신 때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내신 준비한답시고 학원에서 해줘봤자 똑같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점수는 좀 오르는 것 같은데 등급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반은 내신어법, 반은 영작 연습을 해야 돼요. 애들이 영작을 못 하잖아요. 영작은 영작의 원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앉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맨날 교과서는 암기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똑같이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게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양을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연습을 하셔. 원리를 연습해야 나왔을 때 어떤 게 나와도 어떻습니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고1, 고2예요. 설명은 지금 다 해드렸어요.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고3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주먹구구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신이든 영작이든 주먹구구 하시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드렸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잠깐만 설명할 건 다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포인트거든요. 이 포인트만 아시면 되는데 이 포인트를 모르시고 앉아가지고 교과서 외우니 무슨 모의고사를 외우니 하고 있는데 물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외워서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 떠오르잖아요. 어머니들 아십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떻습니까? 뭐 하려면 맞추려면 최소한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7번 정도입니다. 원래가 7번에서 12번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7번에서 12번을 생각하고 해야 뭡니까?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해줬다고 해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아이한테 생각하게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니까 보시기 바라고. 3학년은 그래요. 3학년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단어고 그 다음에 구문이에요. 단어하고 구문이 연결이 되면 뭐가 됩니까? 해석이 돼요. 구문 공부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알셨습니까? 문법하고 달라요. 3학년은 문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구문만 아시면 돼요. 구문만. 구문 공부하는데 실제로 10시간이 안 걸려요. 구문 공부하는 데는. 정확히 어떻습니까? 10시간이 안 걸립니다. 해석하는데 알아야 될 어떻습니까? 기본적 구문을 공부하는데 10시간, 신텍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10시간이 안 걸린다고요. 운전을 할 때 엔진을 알 필요가 없어요. 도로교통법을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법만 알면 돼요. 시동 켤 줄 알면 되고요. 신체 건강하면 돼요. 아이가 신체 건강해서 공부할 준비가 돼 있고 어떻습니까? 구문 학습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면 돼요. 제가 구문이란 말을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썼어요. 제가 원래. 요즘은 구문 독해 그러는데 제가 처음 썼어요. 그죠? 실제로는요. 신텍스란 말을 가져와서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문을 알면 어떻습니까? 문법 몰라도 구문을 알고 있으면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서 말을 하고 글을 쓰겠어요. 그렇죠? 이 구문이거든요. 들어서 익숙해서 만든 구문들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애가 문법 공부한 적 없잖아요. 어머님들도 문법책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말 하는데 문제 있어요? 요즘 뉴스가 잘 안 들려. 뉴스가 이해가 안 되네. 문법책 한 바퀴 돌려. 그러세요? 그렇죠? 운전이 잘 안 되네. 도로교통법을 다시 봐야 되겠어. 이럽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문은 그런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영어를 고민하시는데 영어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단어하고 구문이란 말입니다. 제가 구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잘못 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제 구문 독해책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구문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문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제가 했을 때는 처음에 제가 원래는 실전 이렇게 했었거든요. 실전 독해 이렇게 했었는데 구문 독해 실전 독해 했더니 실전하니까 느낌이 막 UFC 느낌 나고 막 격투기 느낌 나서 제가 실전 빼고 구문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 말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막 구문 공부하면 되게 좋으니까 막 두꺼운 채로 공부한단 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대한 얇아. 프린트로 따지면 7장만 하시면 돼요. 원래는. 그러면 다 돼요. 해석은 다 돼요. 해석은 다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두 가지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원서를 읽으려면 두 가지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야? 이미지 훈련이 돼 있어요. 이미지 훈련이. 이게 정교 부호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미지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3학년 이야기입니다. 1학년도 포함되는데 1학년도 독해할 때는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 마지막 들어갑니다. 영어 별거 없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평생 영어 한 사람인데 그렇죠. 예, 이렇게 되게 제가 되게 편해 보이시긴 할 텐데 제가 학번이 87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태어났어? 안 태어났죠? 자 보세요. 네, 학번이 87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랑 있으시죠? 친구분 그렇죠? 누나 있으시나? 좌우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좌우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해보면 연구를 했는데 다 이게 안 돼. 이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원서 보고 싶어. 잘할게요. 자, 똑바로 이제 끝내라는 이야기 같은데 빨리 끝낼게요. 자, 봅시다. 네, 다 끝났어요. 자, 원서를 어머님들이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원서를 보시고 싶으시면 그렇죠. 아이도 마찬가지. 아이도 원서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수능 독해할 거예요. 수능 독해 원서 수준이거든. 그렇죠? 그러려면 1학년 때는 별로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1학년 때는 그냥 3학년을 위해서 원서를 보는 거지 1학년 때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추상적인 지문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학원을 다니거나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가 지문을 봤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이 이미지가 안 떠오르고 자꾸만 해석, 그렇죠? 해석 위주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미지가 안 떠오르고 해석만 해요. 그리고 한숨을 쉬죠. 그렇죠? 자꾸만 한숨만 쉬고 어떻습니까? 해석만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숨 쉬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은 어느 정도 되면, 구문만 되면 해석은 되거든요.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걸 뭐랍니까? 그렇죠? 이걸 정교부호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그리고 정교부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자기 참조 효과라 해서 자기의 경험이 같이 떠오르면 최고예요. 그렇죠? 맨날 앉아서 해석하고 수능 특강 나눠주고 별짓 다 해봤자 점수는 절대 안 올라요. 3까지 갔다가 2 잘 안 오르고요. 2에서 1 절대 안 오르죠. 왜?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 모든 문장이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3학년은 그런 거예요. 3학년한테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어쨌든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데, 단어도 그렇죠. 무조건 많이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단어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걸 우선순위를 해야 됩니까? 수능특강 단어가 아니고요. 수능특강은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애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올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뭘 외워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것들은 다 책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글을 쓰는 저자들이 선호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외워놓으면 애들이 도움이 됩니다. 수능특강 단어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에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보장이 절대 없어요. 그 책에 한번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황된 꿈도 꾸지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잘 갖고 계시기 바라고, 3학년 마찬가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이 뭐냐면, 영어는 근육입니다. 수학하고 달라요. 공부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어는 근육이에요. 근육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운동해야 되고, 너무 많이 운동하면 안 돼요. 파열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분량을 정해놓고 훈련도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수학처럼 어떤 날새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영어는 어떻습니까? 공부할 때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 공부 땡기는데 2시간 하시면 안 되는, 근육 파열된다. 공부의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길이 나쁜 길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특성을 모르고 운동을 하거나 특성을 모르고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독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걸 알고 하시기 바라고, 아까 내신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이제 3학년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할 말씀은 물론 안에 좀 내용 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왜냐면 필요한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시행착오 없이 쭉 좋은 길, 아름다운 길, 그리고 어떻습니까?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좀 집중해서 좀, 알지 않습니까?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제일 걱정이 보통 맡겨놓고 어떻습니까? 잘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 마음하고 다릅니다. 선생님들은 어머님들이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맡겨놓으면 망한다는 거. 맡겨놓지 말고 항상 체크하고, 우리 선생님 잘하고 계시는지 아이도 체크하시고 소통하시고, 됐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뭐 하지 않아야 되니까, 아이가 자존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성적이 좀 안 나오는데 자존감이 떨어지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렇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김한상이었습니다.